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이 81%에 달했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중문과에서 현대문학 그리고 중국 문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연령층에 따라 다르긴 한데 2030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6명 이상, 7명까지도 중국은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중국 관련 교양 수업들의 수강생들이 점점 줄어들 때, 또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서도 난 중국 너무 싫어라고 아주 가감 없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의 어떤 대중 정책이나 매스미디어에서의 보도들을 보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로 만들지 않고 싶어도 이미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죠.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92년에 수교할 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모르고 수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적대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썸네일이라고 하죠. 너무나 자극적이에요.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썸네일 자체가 사람들이 클릭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인지 너무나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제목들을 끄집어내고 있죠.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최동환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인 25살 이혜령입니다. 2학번 나설아입니다. 만 20살 팀에서 막내 한재영입니다. 중국에 가보셨나요? 네,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갔습니다. 중국 시장에 많이 가봤었는데요. 그 도축업 하시는 분들이 막 담배 피고 일하시고 또 막 그 저희 나라에서 안 파는 가재나 박쥐 그런 꼬치들을 팔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그 광경이라 그런지 좀 더러웠어요. 인터넷, 유튜브 그런 등등등의 커뮤니티에서 중국에 관한 기사나 영상 같은 거 보면 항상 이제 여론 같은 거 댓글 이런 데서 다 마라탕? 일단 가깝고 사실 멀리 있는 친구랑은 거의 이제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혐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디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혐오에 관한 어떤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거기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IS를 보고 이슬람을 혐오하지만 이제 그 혐오가 지속되고 깊어지다 보면 이슬람을 혐오하는데 그냥 IS를 이용하고 갖다 붙인다라는 그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중국 혐오 현상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 중국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국 혐오를 주제로 영상을 기획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미디어에서 봐왔던 중국이 과연 중국의 진짜 모습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중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인식과 혐오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직접 중국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로나의 진원지로 불리는 우한, 공산당의 심장부 북경, 범죄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조선족 자치구 옌뱅까지
긴 여정 동안 다양한 중국의 모습을 마주하며 중국을 새로이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하시죠? 네? 드디어 우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거의 24시간 만에 집 나온 지 24시간 만에 중국에 왔어요. 근데 지연 그거였어? 난 떨어질 줄 알았지. 소감이 어때요? 우한 2일차예요. 아니 우한이 근데 상당히 이쁘네요. 그냥 도심들이요. 그러니까 뭐 별게 없고 뭐 특색 있진 않은데. 뭘 생각한 거야? 건물이 외적으로 막 이쁘진 않은데. 여기가 완전 우한에서 근데 너무 우리의 첫 신도시거든요. 목적지는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공사 안 된 거 같은데 다 좀. 코로나19는 중국 혐오 현상의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시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각종 매체의 보도를 접하며 머릿속에 그려왔던 시장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 뉴스에서 봤을 때는 완전 시골에 있는 그런 시장 같았는데 그냥 완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장이었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대도시요. 대도시 한복판에. 아니 여기서 박쥐를 먹었어? 저희 건널까? 건너면? 완전 나 시골 깡촌인 줄 알았어. 시장인 줄 알았어. 오 진짜 안경점이네. 진짜 내 예상하고 너무 다른 곳이다. 저 도시를 한번 대비시켜. 여기도 시장인가? 여기가 쭉 시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뒤랑 한번 좀 대비를 시켜줘봐. 너무 뭔가 시골 깡촌 시장 바이브가 아니야.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2층만 안경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까지 왔으니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미운털이 박혀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잘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니네 안경 사러 온 것도 아닌데 들어가서 뭐 하려고 들어가냐고 그러셨어. 무서웠어. 우리 계속 보고 계셔. 우리가 빨리 떠나야 돼. 다음 목적지로 가서 택시 탈까? 저분들은 공안이신가 근데? 어디로 공안은 아닌 것 그냥 같아. 여기 관리자 같아. 다음이 고덕사? 야 그러면 캠코더는 웬만하면 꺼내지 말아야 돼. 그 관광지에만 다 촬영에 꺼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촬영 거부를 당하니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걱정을 가득 안고 다음 목적지인 고덕사로 향했습니다. 고덕사는 가톨릭 성당, 이슬람 모스크, 미얀마 사원 등의 건축 양식이 뒤섞인 불교 사원입니다. 미적으로도 역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 양식과 종교 문화가 융합된 이곳에서 중국 종교의 다양성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회색빛의 웅장한 사원 내부로 들어가면 펼쳐지는 화려한 세계. 금빛 찬란한 불상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내부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장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가진 고덕사. 바람둥이도 예를 갖춰 절을 올려보며 탐방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덕사를 보고 나왔는데요. 어땠어? 나는 근데 좀 신기했어. 일단 불교 사원이 되게 독특한 양식이라서 성당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냥 조금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절같이 안 생겼어. 나는 진짜 사원 같다. 사원보다는 그 사람들이 갔는데 사람들이 다 완전 옷을 잘 입던데. 아니 신발도 다 완전 나이땡 뭐 이런 거지.
그러면 나이땡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우리만 신겠냐고.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인데 안 신을 줄? 우리는 불교를 스팟으로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간다고 할 때. 근데 여기는 이제 뭔가 핫스팟? 핫플 느낌으로 불교를 오기도 하고 와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절이라고 하나? 절하고 그런 게 좀 독특한 것 같아. 지금 어디지 여기가? 지금 여기 우한에 있는 우창역이요. 우한이 이제 항커우역이 있고 우창역이 있는데 우리는 우창역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중국 기차가 찾아보니까 최소 2시간 전에는 와야 된다고 해서 일찍 왔어요. 기차 원래 예정 시간보다. 여기서 여권 검사를 받고 기차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 진검사가 빡세다고 들었는데 가기 전에 뭐 근데 계속 받아서 무뎌진 건가 그냥 스캔만 하고 끝이 막 그렇게 귀찮은 건 없어. 근데 밤 기차 타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아침에 오히려 그러니까 적었어. 표가 다 매진이잖아 계속. 다들 자고 그냥 자면서 어떻게 우리? 아니 절대 못 앉으면 의자에 그냥 바닥에 앉아야 돼. 그냥 계속 가만히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네. 이 자리 없는 걸 많이 경험해봤나 봐. 다 그냥 바닥에 털썩 앉아버려. 기차역 앞에서 제일 먼저 앉아 있습니다. 중국인 게이트고 이제 이쪽이 외국인 전용 게이트. 들어갈 때 여권 검사랑 신분증 검사를 해야 돼서 이렇게 나눠서 입장을 해야 돼요. 이거 좀 걸리지? 나도 걸리겠다. 침대 기차 처음 타볼 건데 어때 기분이? 제발 에어컨 더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낭만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다. 아니 나 한번 타봤는데 아 근데 우린 밤 기차를 타서 이 기차에서 석양 치는 거 보는 게 노을 치는 게 진짜 예쁜데 일출 보지 않을까? 여기 꽉 차겠지 사람이? 우한에서 베이징으로 넘어갈 수단으로 밤기차를 선택한 바람둥이. 그런데 인파가 넘쳐나던 대합실과 달리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가 원래 3번이었는데 딜레이 되면서 5번으로 바뀌었거든요. 저거 우리 기차인 것 같아. 저희가 지금 우와 뭐야? 잠깐만. 야 이걸로 못 올라가? 엘베. 아 잠시만. 车开了，走了，走了? 에? 去改圈。 그래. 갔다는데? 에? 진짜로? 네, 진짜로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음 기차들도 모두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베이징행 아침 기차를 겨우 구했으나 시간이 늦어 오늘 밤은 기차역에서 노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기차 놓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어요. 진짜 놓지 마세요 기차. 기차를 중국인들 이동 수단이 기차거든요. 그냥 싹 다 매진이야. 그래서 막 30만 원에 팔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노숙은 매우 힘들었지만 중국에 더 깊이 녹아들 수 있는 값진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고된 밤을 지새우고 다시 베이징을 향해 떠납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박쥐고기 등 직접 가본 우한은 위와 같은 단어로만 표현할 순 없는 매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베이징에선 또 어떤 새로운 중국을 발견할 수 있을지 설렘을 가득 안고 기차에 오릅니다.
천주교에 가서 미사에 참석을 할 건데요. 저희가 베이징에 오면서 그 천주교회 분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 시설을 한번 같이 탐방을 해볼 거고, 오늘 저희가 참석할 미사는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미사입니다. 원래는 베이징에 한국인이 10만 명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직문 천주교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성당은 한인들과 중국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성당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한인들끼리 미사를 올린다고 하네요. 우리도 함께 미사에 참여해봤습니다. 들어갑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생각과 달리 적법한 절차만 밟는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탐방을 함께 해주실 김동현 신부님이십니다. 우리는 김동현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선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이슬람 사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왔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들이 우리나라 고려말 조선초 같은 때도 보면 그런 아라비아 상인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저기 진짜 아라비아 반도에서 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슬람 교도들을 말해. 무슬림들을 말해. 그런 사람들 중국을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혹은 뭐 실제로 뭐 인도나 이런 밑에 남쪽의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 발달한 것들 있잖아. 그다음에 향신료 무역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 이제 몽골 시대 때, 원나라 시대 때 많이 키워준 거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남아 있었던 걸로 보고. 아마 왕실에서는 우대는 못 받았지만 명나라 시대에는 탄압을 받았고, 대신에 청나라 시대가 됐을 때는 또 반대로 이제 한족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대를 해주고 끌어들여서 자기의 비호 세력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존해 왔을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양식이 그렇게 이슬람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원래 둥근 그러니까 그게 성당은 완전 성당 옛날 그 유럽 가서 보는 성당처럼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 성당이요? 우리 오늘 갔던 성당 말이야. 네. 그 성당도 안에 보면은 양식이나 기둥의 장식이나 이런 거 보면 중국식 빨간색 나무 기둥 같은 거 쓰고 기와 장식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현지화를 한 거지. 뭐 한국도 제일 처음에 천주교나 그 개신교 18세기, 19세기 들어왔을 때 이제 주로 19세기에 그 전통가 성당이라고 최초로 지어진다고 하는 건 다 한옥식이야. 여기 반바지 입은 친구들은 같이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돼. 뭐라 그래. 그 예의 없다. 그래. 너 서로랑 자리 나라가 서라. 잘 가. 중국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무협지 막 이런 거. 삼국지 이런 데 많이 맞아. 나오고. 아 근데 신도분들이 아무도 계시네. 되게 좀 정상적인데? 근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불교스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지 않아? 이슬람 사람 와본 적 있어요? 아니 이슬람 사람 와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완전 처음인데 그래서 저 내부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제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외부인을 경계하는 분위기에 서둘러 촬영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도심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이슬람 사원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원명원은 매년 여름에 열리는 연꽃축제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옛 청나라의 황실 정원이었으며 제2차 아편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서구 열강에 의해 침탈당한 중국의 아픈 역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 유적들이 무너진 가게는. 그대로 네. 남아있는 곳이고 연꽃 축제가 크게 열린다고 하네요. 지금 연꽃 축제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근데 이제 연꽃이 많기는 하대, 정원에. 이건 뭘까? 원명원은 베이징 도심 속의 거대한 녹지 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실컷 여유를 만끽한 후 원명원 내에 위치한 청나라 유적지들을 찾아갔습니다. 궁녀들하고 황제랑 술래잡기를 자주 하던 미로라고 합니다. 황제가 저기 가운데 술래잡기라고도 한대. 저기 가운데 앉아서 궁녀들이 미로를 푸는 걸 높이죠. 그냥 감상했다고 해요. 더 들어가야 돼, 나무 때문에. 원명원은 34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어도 전부 둘러보기 부족할 정도입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마지막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 때부터 황실 정원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프랑스랑 영국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다 무너졌었어요. 유적들 수만 점이 빼앗기고 그 침탈의 흔적을 지우려고 다 불을 질렀었는데 여기가 석조 건물이라서 유일하게 남은 터 서양로예요. 다른 건물들은 목재 건물이라서 다 불에 탔고 그거를 이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 유적을. 그리고 또 중국은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관련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바람둥이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천안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 탁 트인 도로 위에서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애매한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얘들아 조심해, 치여!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 앞에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마음에. 오늘 자전거 여행의 목적지인 천안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천안문을 실제 눈앞에서 보다니 그 웅장함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창 자전거를 타다 보니 금세 배가 꺼졌는데요. 마침 근처에 유명한 왕푸진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왕푸진 거리는 한국의 명동과 비슷한 베이징의 번화가로 쇼핑몰과 백화점, 오래된 전통 상점과 음식점들까지 한데 모여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저희는 야시장에 들러 중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담아보고자 방문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야시장은 코로나 이후로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왕푸진 거리인데 원래는 왕푸진 야시장에 그 관광지에 뭐 전갈꼬치라든지 그런 중국에서 파는 소위 말하는 괴식 같은 것들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가 그 코로나 이후로 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요. 현지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 말에 의하면 이제 위생관념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다 내부로 집어넣고 위생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베이징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는 도준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거주한 지는 작년 9월에 나와서 지금까지 거의 근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솔직히 활동 범위는 좁아요.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숙박시설,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제약이 있고, 두 번째로 종교 단체로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드러내고 할 수는 없어요. 지정된 곳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라보는 종교는
그들만의 리그? 선교하지 않고 그냥 그들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그냥 허가해 준 곳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 마음에 안 들면 감시도 할 거야. 뭐 튀어나오면 때리기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내가 되게 불편한데? 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네. 한국의 반중이나 중국 혐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안타까워요. 네, 반중이나 그러니까 그런 중국인 혐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혐한, 중국 내에서도 혐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 안타까워요. 서로의 소통에 대한 부재,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거나 술을 한 잔 마셔보거나 밥을 한번 먹어도 좀 달라질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 없는데 그래 중국이 저렇다네? 그러면 그럼 중국 별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런 중국을 싫어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네. 중국 역사 문화의 중심지 베이징. 이곳에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현재를 느끼며 과거의 편견들을 조금씩 지워냈습니다. 수도가 품고 있는 활기찬 에너지를 품고 다음 목적지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조선족들이 있는 그곳, 옌벤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연길로 향하는 침대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중국에는 여러 종류의 침대 기차가 있는데요. 이 기차는 3층짜리 오픈형 침대가 빼곡히 늘어선 구조입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저희 옆에 중국 군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점 아주머니께서 카트를 끌고 먹을 거랑 마실 걸 판매하고 계세요. 저희는 빵 같은 거 먹고 참 잘 봤어요. 잘 잤어요? 너무 잘 잤어.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히 잔 적 있나? 아니 여기가 흔들리는 게 좀 잠을 재워서. 자장가다. 아침 7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이몽사몽 짐을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자, 저희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네, 연길에 도착하니까 확실히 날씨가 쾌적하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날씨가 몇 도죠? 28도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몇 도였죠? 베이징 평균 34도였습니다. 아, 확실히 그럼 38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몇 도가 떨어진 거야? 거의 한 8도, 9도 떨어지네. 근데 진짜 시원해 지금. 그러니까. 넓은 나라 중국은 도시마다 다양한 기후대를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도시 저마다의 문화적 차이를 만들기도 하기에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연길에 오니 익숙한 글자가 보입니다. 이제 이 연길 가까이 오니까 기차 안에서도 한국어 안내 방송을 해주더라고. 조선어? 그러니까. 한국말이 들리니까. 야, 공동체 의식은? 출구 보이시죠? 나 한국인 줄 알았네 잠깐. 여기 근데 간판이 한글을 여기는 먼저 쓰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치족 진짜요? 네, 자치구. 중국어보다 한글 말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조선족 자치구에 오니 확실히 한식당이 많았는데요. 그중 유명한 장국집에 가보았습니다. 이게 건두부 볶음이고요. 무침인가? 무침. 건두부 무침. 오이김치. 오이소박이. 콩나물 무침. 무김치. 오이인 줄 알았는데요. 약간 무생채 느낌이에요. 맞아. 무생채 느낌. 오이인 줄 알았는데. 이건 김치, 배추김치. 이 구성만 보면 완전 한국인데 맛이 조금씩 다르죠. 미세하게. 장국이 이장국이야? 네. 이건 뭐지? 시래기 중에 다대기. 밥이 비빔밥이요, 이거? 여기는 이제 옥수수가 나는 지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옥수수밥이 나왔어요. 좋다. 궁금할만 했잖아. 오랜만에 타국에서 느끼는 정겨운 맛에 꽤나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가 중국에서 계속 야시장을 온다 했었는데 첫 야시장이네요 이게? 맞죠? 네. 맞아요. 먹어도 된대. 안에 까가지고 먹으면 되거든. 까봐. 하나 먹어보래. 마늘같이 생겼다. 먹어봐. 그냥 방울토 같은데? 괜찮아 이거. 거리에서 안마를 이렇게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这个多少钱？3个10块。3个10块。 요리의 진심인 나라로 불리는 만큼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위생 상태도 좋았고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특이한 시장 요리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민공원은 영길 도심 속에 위치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중국에선 어떤 공원을 가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만의 재미있는 공원 문화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원을 애용한답니다. 영길 공원에서 한국 가요에 맞추어 춤을 추고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도 그 속에 녹아들어 함께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요즘 그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그 취미가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흥이 가득한 춤판을 뒤로하고 공원 내 체육시설로 향했습니다. 탁구대, 농구장, 배구코트, 이외의 각종 체조시설까지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비는 시설 하나 없이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시인 훈춘으로 향합니다. 훈춘역에 도착했습니다. 훈춘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훈춘역입니다. 확실히 겉을 외관 되게 웅장하게 지어요. 연길이랑 또 느낌이 또 다르네. 또 여기는 이제 진짜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훈춘에서 우리의 첫 목적지는 삼국이 만나는 지대, 방천 풍경구입니다. 이곳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의 국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국가급 명승구입니다. 지금 이제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계속 바람도 많이 불고 아무도 우산을 안 쓰는 게 더 신기해요. 여기 이게 근데 한 분 러시아는 어디야? 여기는 러시아? 여기가 러시아. 여기 다 러시아 땅이래 그냥. 저 다리가 북한, 저게 연결지대. 한국말 있다. 여행을 가면 모든 게 낯설고 흥미롭죠. 한글이 옌벤에 머무르는 내내 한글을 봤는데 보고 또 봐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 진짜 많아요. 아침에 왔을 때도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 진짜 아침하고 비교도 안 되게 많네. 그게 저는 좀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 줄 알았거든. 좀 뭐랄까 북한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여기에 와서 관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진짜 자국민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왔던 관광지들이 다 나는 오면은 한국인들을 솔직히 만나고 그냥 외국인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압도적으로 중국 자국민들이 많더라. 저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내의 그 자국에 대한 어떤 애정? 맞아. 그러니까 자국 여행이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았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곳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다음으로 러시아 거리로 향했는데요. 사실 훈춘은 러시아 거리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으로 러시아 양식의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가게들이 즐비하고 러시아인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진짜 많다.
우리 아까 백화점에서부터 그냥 카페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진짜 러시아 사람 반, 중국 사람 반이고. 놀러오나? 여기가 무역지대잖아. 중국이랑 북한이랑 러시아 국경지대라서 러시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러시아 거리를 끝으로 훈춘에서의 마지막 밤이자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한국에 돌아갑니다. 막상 가려니까 또 아쉽네요. 아 근데 다른 중국이 좀 궁금해졌달까요? 저는 이제 어디 다른 리장시나 남쪽이나 이 서쪽의 중국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여행이에요. 저는 이제 그 촬영 말고 진짜 여행으로 한번 다시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즐거웠고 또 보자 중국. 나 이제 처음 해외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옆에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요. 19년 동안 진짜 알차게 여행한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 대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중국은 더럽다 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쓰레기통도 되게 많고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연변 훈춘 가면서 그 조선족의 인식이 완전히 그냥 달라졌습니다. 조선족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비용신. 중국을 1수 찍힌 되겠다. 그게 나와서 쳐발라. 선글을 깜빡했습니다. 선글을 바르셨어? 이거 이렇게 앞으로 이거. 먹어보자. 진짜 망고요. 진짜? 하나, 둘, 셋.